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 격전지 예상선거구를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윤핵관의 핵심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던 사상구 선거구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부산의 공공기관들은 일상 회복이 더디기만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3월 초부터 찾아온 꽃샘추위는 주말인 10일까지 이어집니다. 꽃샘추위가 물러가면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총선 기획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사상구 선거구를 집중 조명해 봅니다. 18만여 명의 선거인 수를 가진 사상구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속해 있으며 노년층 비율이 높은 지역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윤핵관의 핵심으로 꼽히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며 격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상구 선거구 현황을 김윤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서부산의 관문인 사상구 전체를 아우르는 사상구 선거구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에 속하는 곳입니다. 낙동강 벨트는 이미 아시는 대로 부산 내 다른 선거구에 비해 항상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곳들입니다. 하지만 사상구 선거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떠난 후 북구나 사구, 강서구 등에 비해 민주당 지지세가 다소 약화됐다고 평가됩니다. 사상구 선거구에는 전체 12개 행정동이 있고 총 인구수 20만 3천여 명, 선거인 수는 18만 3천여 명입니다. 모라동과 주례동, 학장동, 엉궁동은 택지로서 주거환경이 괜찮은 편이지만 감전동과 삼락동, 덕포동은 사상공단이 입주해 있는 공단 인접 주거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생활 조건이 달라 투표 성향도 조금씩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이동의 흐름은 표심 예측에도 적잖이 도움이 될 듯한데요. 지난 4년간 15세에서 64세 인구는 19,400여 명이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7,700여 명이 늘었습니다. 행정동별로 보면 12개 동 중 덕포일동과 개법동, 주례일동 3개 동만 인구가 소폭 증가했고 삼락동과 모라동 등 나머지 동에서는 인구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야당 쪽이 강했던 엉궁동과 학장동에서는 인구가 3,300여 명, 2,100여 명씩 각각 크게 줄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가운데 이번 총선에서 사상구 유권자들의 인구이동 변화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역대 사상구 총선 결과를 통해 민심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상구에서 당선된 인물들은 각 정부에서 요직을 맡기도 했는데요. 주일 대사와 정권의 핵심 인물,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사상구에 쏠리는 유권자 시선이 더욱 뜨겁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 선거구는 1996년 사상구 갑과 을로 나뉘어 한 차례 선거가 치러진 뒤 2000년 16대 총선부터 단일 선거구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6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권철현 후보는 7선에 달하는 신상우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격풍이 거셌지만 부산의 보수세는 넘지 못했고 권철현 후보가 다시 당선되면서 내리 3선 의원이 됐습니다. 권 의원은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주일 대사로 발탁돼 공직을 이어갔습니다. 18대 총선, 한나라당에서 권 의원을 컷오프시키고 올라온 후보가 장제원 후보입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의 양강 구도가 됐고 여기서 장제원 후보가 8.5% 차로 승리해 정계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19대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계 입문 발판이었습니다. 정계 진출과 동시에 대권 주자였던 문 후보의 상대는 박근혜 키즈 20대 손수조 후보였습니다. 문 후보가 사상에선 처음으로 민주당계로 당선됐지만
이름값에 비해 압도적 표차는 거두지 못해 뒷맛을 남긴 선거였습니다. 초선 문재인 의원은 그해 겨울 18대 대선에 출마해 낙선한 뒤 19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20대 총선은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재도전,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후보의 재선 도전, 그리고 공천 탈락에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장제원 의원의 재선 도전으로 3파전이 치러졌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1.6% 차 장제원 후보의 승리. 이후 국정농단 청문회와 각종 방송 출연으로 긍정적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그와 반대로 여러 구설수로 부정적 시각도 이어졌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배재정 후보와 다시 맞붙었습니다. 배 후보는 지난 선거 낙선 후 이낙연 총리 비서실장을 맡으며 몸집을 키웠지만 장제원 후보와의 재대결에선 20대 총선보다 더 큰 표차를 보이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3선이 된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 행원위원장, 과방위원장 등을 지내는가 하면 이른바 윤핵관으로 존재감을 더욱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장 의원은 당 혁신위와 마찰을 빚었고 사상구 출마를 피력했지만 결국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가올 선거에 국민의힘에선 경남정보대 총장을 지낸 김대식 후보가 출마합니다. 김 후보는 전남지사 선거와 해운대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낙선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선거 도전입니다. 민주당에선 경선 끝에 배재정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배 후보 역시 사상에서만 내리 세 번째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진보당에선 양미자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 부산본부장이 출마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부산 사상구 선거구의 경우 낙동강 벨트의 주요 거점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동부산에 비해 낙후된 지역 이미지와 교육, 문화시설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유권자들은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총선 후보자들에게 어떤 점을 주문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박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3선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사상구 선거구. 낙동강 벨트의 주요 거점이기에 지역구 수성이냐 탈환이냐를 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먼저 지역민들은 낡고 노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선 철도 지하화는 사상구 덕포동과 개법동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기차로 인한 소음 분지는 물론 무엇보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지역 간 이동성과 연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제 열차가 다니면은 이 집안이 흔들리니까 일단은요 흔들리는 점이 이제 불편하고 소음 불편하고 지하하면 아주 좋죠. 오늘 대한정이지. 다음은 교육과 문화시설 부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서부산권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상구의 지난해 우수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과 독포동에 부산 도서관이 들어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동서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덜 발전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센터라든지 안 그러면은 뭐 문화회관 같은 게 이런 게 이쪽으로 좀 유치되어 들어왔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노화된 공업지역 사상공단에 대한 설비 투자와 한일시멘트 공장 이전 등 산적해 있는 지역 현안에 총선 후보들은 저마다 어떻게 헤쳐갈지 유권자들의 거는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금품이나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기사 간혹 접해보셨을 겁니다.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부행위가 가능해지면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겠죠.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부 행위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을까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당의 대표자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는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해 그들의 배우자 또한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 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되는 기부 행위는 이렇습니다. 선거 구민의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을 선물로 제공하는 행위,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귀향 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모두 위반 사례에 해당합니다. 만약 선거법을 위반해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받은 사람 또한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혹여 선거법을 위반한 기부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선거 문화 정착, 바로 유권자 여러분의 힘으로 이뤄집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주연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사실 완벽하지 않은 프로덕트를 가지고 시장에서 검증을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히 아직 레퍼런스가 없다 보니까 그 레퍼런스를 처음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다른 스타트업들에 충분히 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정책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스타트업적으로 지원 정책들을 말씀드린 비용적인 부분에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단순한 뭔가 네트워킹 행사보다는 조금 더 각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더 마련되면 더 스타트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본부세관이 오는 14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높이고 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희망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턴트를 제공합니다. 세관은 69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2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 국제 디자인 공모전 IF 디자인 어워드 2024에서 부산 워케이션 거점 센터가 인테리어 부문 본상에 선정됐습니다. 동구 아스티 호텔 24층에 마련된 거점 센터는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의 핵심 업무 공간으로 북항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과 함께 다양한 업무 공간 등을 제공합니다. 부산시는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공간 조성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부산의 공공기관들은 일상으로의 회복이 아직 더뎌 보입니다.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문화체육시설의 경우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둘러봤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가 직영하고 있는 사직 실내 수영장입니다. 지난 3월 1일 매표소에 붙은 안내문엔 이용객이 많아 재입장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수영장 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한 곳은 비워두고 다른 풀장만 입장객을 받은 겁니다. 비어 있어 보이지만 선수들을 훈련한다고 사용을 하거든요. 경영 풀장은 선수들 훈련으로 사용하고 10 같은 경우는 연습 풀이랑 어린이 풀이랑 유아 풀만 개장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수질을 관리하는 클리닝 시간도 코로나19 이후 변함이 없습니다. 하루 3회 3시간을 비워야 해 이용 시간은 줄고 대기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다 3월부터는 카드 결제만 허용해 이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왔다가 그 시간이 걸리면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은데
사실상 미리 이제 공지가 다 되었겠지만 모르고 오는 손님들이 공지가 안 된 손님들은 이제 불편했을 거라고 봅니다. 부산 진구에 있는 어린이 창의교육관은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해 재개관했습니다. 내부는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최신 체험시설과 전시관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사전 예약을 받아 현장 방문객들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취재진이 미리 약속을 하고 방문을 했는데도 교육관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취재진을 본 안내요원이 급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현장 방문객도 체험이 가능하다고 해명하며 이용 안내 시스템은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시설물은 부산시 관청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산 시민의 것입니다.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운영 방침을 정해야 하며 최대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한편 부산 과학체험관과 수학문화관을 비롯해 일부 시립도서관 등의 개관 시간도 코로나19 이후 단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3월의 시작과 함께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위는 오는 10일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바지 꽃샘추위가 물러나면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3월 2일 부산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6.8도로 평년보다 각각 5도가량 낮았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인 10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3월 1일과 2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았는데요. 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은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3월과 4월 기온은 평년 수준, 5월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봄철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막바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곳 생태공원을 시작으로 부산 곳곳에서도 봄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3월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 추세입니다. 1973년 이후 관측된 불경 지역의 3월 평균 기온과 최고 기온은 2023년이 각각 10.8도와 17.6도를 기록해 가장 따뜻했고 2021년과 2022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10일까지 평년 최저기온 영하 3에서 4도, 평년 최고기온은 11에서 13도보다 조금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9일과 10일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영하 5도에서 0도 사이의 최저기온이 예상된다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대표 친수 공간인 온천천의 하류부에서 데크 길이 단절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동래 연제구의 애매한 행정구역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송태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부산 환경공단 인근 온천천 데크길입니다. 하천변을 따라 수영강 합류 구간으로 향하는 보행로가 중간에 뚝 끊어졌습니다. 하천 바로 맞은편 동래구 데크길이 하류부까지 연결되는 것과 대조됩니다. 단절된 구간에서 되돌아올 수밖에 없어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저쪽으로 가려면 한참 돌아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으면 직선에 있으면 저 수영강 쪽으로 가는 게 참 좋은 그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제구 쪽에도 이 데크를 온천천 양쪽으로 끝까지 해놓으면은 운동하기에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보행로 단절 구간은 안락교부터 수영강 합류부까지 500여 미터 구간. 연제구 주민들의 이용이 잦은 곳이라 개선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왔지만 현실화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온천천을 기준으로 동래, 연제 행정구역이 나눠지는데 해당 구역은 예외적으로 동래구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동래구는 재작년 4월부터 사업을 추진했지만 설계 기준 부적합 등으로 지체됐고 결국 지난해 7월 연제구에 이관했습니다. 애매한 행정구역 탓에 같은 일을 반복한 셈인데 연제구는 총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해 올해 3월 착공을 시작으로 연결 데크 조성 사업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동래구 추진 사업이었는데요. 하천 점용 부적합 의견 등이 있어서
사업 계획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23년 7월부터 관계기관 협의 결과로 연제구에서 시행토록 협의를 했고 지역 주민들의 대표 친수 공간인 온천천. 행정구역 문제가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조성에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HC 뉴스 송태웅입니다. 부전 도서관이 폐쇄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대체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조적인 문제로 개발 사업마저 지지부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건물 안전진단에서 안전에 위험이 있어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 2등급을 받은 부전 도서관. 휴관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닌 1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이 초읍에 있는 시민도서관입니다. 그쪽으로 이용을 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서면 근처에 대체 공간이 만들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노후된 부전도서관 건물 개발 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8년부터 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휴관 대책 미비와 더불어 부전도서관 운영 그리고 개발 사업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부산시 의회에서 지적됐습니다. 지난해 말에야 기본 구상이 나왔는데 기존 건축물 일부를 보존하면서 새롭게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만 어떤 시설을 넣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전도서관이 위치한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부전도서관을 신축하면서 부전이동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관 등 복합문화센터가 어우러진다면 부산 진구민뿐 아니라 부산 시민이 많은 이용하는 데 효과적인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전도서관 부지와 건물 그리고 운영 주체가 각각 다른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시민도서관은 4월부터 6월까지 초중고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 강연을 운영합니다. 강연에는 이달의 책 선정 작가와 어린이 청소년 도서 작가 8명이 작가라는 직업과 창작 과정 속 다양한 영감을 얻은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입니다. 또 강연 주제 도서를 활용해 학생들과 독서와 글쓰기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나눌 예정입니다. 지난 6일 북구의회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청렴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연수에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해설과 사례들이 소개됐고 의원 등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직권남용과 이권 개입, 부정이익 수수 등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졌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